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에 있는 교수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까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춘어겐에 오신 선생님들, 학생님분들 모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을 드리고 건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인드 식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나는 오늘 마인드 식사법을 배웠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마인드 식사법은 지중해 식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중해 식단하고 고혈압을 막는 식단을 합쳐가지고 좋은 건 다 모아놓은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고혈압도 예방하면 좋잖아요. 네. 또 심혈관 질환, 당뇨 다 예방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치매까지 예방이 된다면 한번 해볼 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마인드 식사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인드 식사법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쉽게 외우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쉽게 외우는 법이 뭐냐면 야생경과유 통째로 드세요라는 구호를 저희가 외치는 건데요. 야생경과유의 앞자들을 다 따면 먹어야 되는 게 나와요. 네. 야 그러면 야채, 야채. 생 그러면 생선. 생선, 견 그러면 견과류. 견과류, 과 그러면 과일, 유 그러면 올리브유. 네, 우유 아닙니다. 네. 올리브유. 그다음에 통째로 먹어야 통은 통곡물이에요. 통곡물은 아시죠? 잡곡류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생각을 하실 때 그냥 야채, 야생경과유, 통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를 왜 드셔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자, 야생경과유를 먹었더니 이게 마인드 식단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걸 먹었더니 치매 발병이 감소되고 고혈압도 좋아지고 당뇨 위험이 감소가 됐다라는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제가 꼬셔 보겠습니다. 자, 야생경과유에 야 들어갑니다. 네. 야는 야채예요. 야채는 보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야채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네. 게다가 우리 마티아님은 아침마다 토마토까지 드신다고 하셨으니 채소는 항상 드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채소를 얼마만큼 드셔야 되는지가 이게 관건이에요. 네. 뭐냐면 한 끼에 2번이에요. 제가 야채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끼에 2번. 그러니까 아까 밥상을 보시면 네. 채소 반찬 하나 그리고 사실 김치도 포함이거든요. 네.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내가 시금치국을 먹는다 그럼 벌써 3개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먹는 반찬 밥상에 야채가 매 끼니 2개 이상 있는지 사실 원하는 건 6이에요. 하루로. 근데 끼니로 나누면 한 끼에 2번. 그래서 총 6번. 그리고 양은 한번 보세요. 종이컵 삶으면 종이컵 1컵이에요. 그것도 많지 않죠? 이 정도는 드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야채는 해결할 수 있고 얘가 근데 왜 좋으냐를 설명을 하자면 굳이 엽산이나 베타카로틴, 비타민 K 같은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혈관이나 그다음에 그런 그 항산화 능을 좋게 해준다라는 차원에서의 야였어요. 야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에 생 들어갑니다. 네. 생은 생선만은 아니에요. 단백질이다 보니까 생선과 가금류라고 하는데 저 가금류도 말도 어려워요. 뭐냐면 그냥 다리 2개 달린 거. 뭐예요? 네, 네. 닭고기, 닭과 오리고기. 오리고기예요. 아, 네. 그래서 생선과 닭하고 오리하고 번갈아 드시면 얘는 얼마나 자주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일주일에 생선은 1번 이상, 네. 그다음에 닭고기는 2번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틀에 1번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류는 보시면 다 아는 것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하나는 조금 굳이 힌트를 더 드리자면 흰살 생선보다는 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나 고등어. 삼치나 네. 그런 걸로요. 네. 그래서 흰살 막 이렇게 조기 이런 거는 여기도 나와는 있지만 네. 가급적이면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이런 것들은 뭐가 많이 있냐면 오메가3가 많이 있어요. 네. 오메가3는 뇌혈관 기능에도 좋고 그냥 심혈관 예방에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클리어 했습니다. 야 했고 생 했어요. 그다음 네. 뭐예요?
견이에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견과류는 무조건 한 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종류는요, 상관없어요. 아몬드, 호두 다 돼요. 땅콩, 잣. 그러나 이렇게 짜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조미된 거. 그거는 안 좋아요. 그냥 견과류. 근데 조미되지 선생님 않은. 그 네. 견과류는 이렇게 볶아서 먹는 게 더 영양가가 높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날 걸 드시면 네. 거기에 미생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볶아 드시라는 거지 영양소를 더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이 견과류는 저희가 이렇게 슈퍼브레인 연구하다 보면 견과류 알러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드시라고 했다고 알러지 있는데 막 참고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야생견 했어요. 그다음 뭐예요? 과입니다. 과. 네. 그래서 과일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 우리나라 과일처럼 맛있는 과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드시면 돼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 조절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하이라이트 이거 기억하세요? 베리류예요. 베리. 여러분들이 드시는 베리 뭐가 있을까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또 스트로베리, 딸기가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예요. 그리고 이건 많이들 몰랐는데 포도도 베리류예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베리류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뭐 종이컵 그 중요하진 않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포도 한 송이는 안 됩니다. 네. 한 송이는 너무 많아요. 네. 네. 자,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는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에요. 네. 여러분들 드시는 기름 중에 올리브유가 메인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콩기름이나 아니면 뭐 아보카도유 뭐 다양한 걸 쓰시지만 참기름, 들기름 네네,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매일 네. 아침 먹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요? 네. 한 컵씩 혹시 드세요? 아까 한 숟갈씩? 한 컵을 마시진 않고요. 네, 네. 저희 샐러드 먹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20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덥네요. 자, 올리브유를 신경 써서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샐러드처럼 드시면 최고 좋고요. 근데 난 샐러드 잘 안 좋아해. 그러면 그냥 반찬할 때 올리브유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야채 갈아 드시는 분도 올리브유 좀 넣어서 갈아 드셔도 전혀 맛의 차이를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무조건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챙겨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식단이 다 쉬운데 요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비려서 못 먹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드시면 좋겠고, 올리브가 좋은 게 염증을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 이런 혹 저런 혹 다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네. 그런 혹을 좀 없애주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조금 신경 써서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야생견과육. 이제 끝이죠? 마지막 통입니다. 통은 통곡물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통곡물이 뭔지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보시면 딱 알아요. 요새는 식빵도 흰 식빵 안 드시고 호밀 식빵, 네. 통곡 식빵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내 쌀과 내 빵은 다 이제부터 통곡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얘기하지만 좀 밥이 좀 신경 쓰였어요. 여기 우리 학생분들이 보내주신 숙제에서 네,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최소 한 번은 통곡류 밥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그 이유야 뭐 너무나 다양한데 콜레스테롤도 감소시켜주고 항산화 기능이 좋아서 항염 기능이 좋아서 정말 영양제 안 드셔도 저 밥만 잘 드셔도 정말 몸에 좋은 그리고 뇌에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자. 그 마인드 식단의 야생견과류 통이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주의해야 돼라고까지 더 있어요. 근데 그게 보시면 이렇게 딱 그림에 제일 먼저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음식이 있죠. 네. 붉은 육류. 제목이잖아요. 반성합니다. 내가 고기도 그러면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끊어버립니다. 그 대신 조금 적게 드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뭐 먹기로 했어요. 다른 단백질이. 생선과 네. 가금류, 닭하고 오리를 네. 먹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붉은 고기는 조금 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조금 제한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치즈, 버터, 그다음에 저렇게 단빵, 뭐 햄버거는 여러분 잘 안 드실 테니까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아예 거기 마인드 식단 안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저는 치즈를 의사 선생님이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해요라고 하실 때 그 질문은 치즈는
짜고 그다음에 포화지방산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골다공증 때문에라도 이런 치즈류를 먹으라고 이제 선생님이 하셨다면 치즈 대신에 요플레나 우유나 저지방 우유나 그거 드시면 돼요. 꼭 치즈일 필요는 없어요. 치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치즈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치즈를 그렇게 많이는 안 먹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뭐 브로타 치즈나 아니면 리코타 치즈나 네. 이게 모짜렐라 치즈나 네네. 이런 거는 저렇게 소금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긴 치즈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렇게 생긴 치즈. 적당한 양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게 이제 또 네. 이제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네. 네. 뭐냐 하면 지금 저 좋다는 건 다 알겠어. 네. 근데 야생 견과류 그럼 이걸 어떻게 얼마큼 아침 점심 먹어? 저녁에 네. 어떻게 먹어야 되지?가 숙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밥상을 좀 차려봐야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밥상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꼭 그렇게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포함이 되면 좋겠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령이 좀 있어요. 자, 아까 그 야생 견과류를 어떻게 채워 넣으면 좋을까를 보면 밥은 잡곡밥. 그게 이제 통곡이고요. 네. 반찬은 나물 무조건 있고 어디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나물 많이 드세요. 집에서 여러 가지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견과류랑 베리류 그거는 뭐 반찬은 아니고 이제 간식으로 드시면 되고 생선, 닭을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좀 더 넣고 그다음에 무침은 무조건 올리브유 넣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밥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이에요. 네. 물론 아침부터 생선 먹기 어려운 거는 맞는데 미역국 있는 거 보니까 생일상 같아요. 네, 하여튼 아침에 네, 보면 밥하고 국하고 반찬 2개가 야채예요. 아까 제가 야채는 한 끼에 2번 드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왼쪽과 맨 끝에가 야채고 가운데가 생선으로 들어가서 고등어찬. 요렇게 드시면 그렇게 거해 보이진 않아도 충분한 끼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잡곡밥이 저건 양도 많지만 어쨌든 잡곡밥은 굉장히 저희들이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드시기 전에 살짝 이렇게 견과류 조금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드시는데 이게 좀 또 이날이 복날이었나 봐요. 이제 삼계탕을 제가 차렸어요. 그런데 삼계탕 양은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드실 때 한 반계탕 정도로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닭 해결됐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반찬은 깍두기나 뭐 야채 같은 거 하나 드시면 점심 해결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베리류를 조금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저렇게 비빔밥 정도로 드시면 사실은 야채는 넘치죠. 네. 물론 이거를 보면 너무 거해 보인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야채를 좀 넣는 상을 차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까 각자가 냈던 사진 중에 지금 여기 제일 어려운 거가 아침을 밥으로 안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그 아침을 밥으로 안 드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곡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넣어서 드시면 되고 아까 빵 드신다고 했으니까 빵을 가급적이면 호밀빵으로 드신다든지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 다 차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야생 견과류 통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건강한 식단을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저희가 이 교육을 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까 올리브유 어려운 것만큼 또 어려운 게 생선이에요. 난 생선 집에 냄새 나서 못 굽는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리는 팁은 어디 나가면 무조건 생선을 드세요. 외식할 때? 네, 외식할 때 생선집, 밥집을 네. 갈 때 네. 생선구이 집으로 가세요. 네. 그리고 나눠 드시지 말고 다 드세요. 그냥 네. 혼자 내 생선 내가 먹기. 네. 그건 일단 1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정 안 되시면 어쩌다가는 통조림 드셔도 돼요. 저희가 옛날엔 통조림 무조건 나쁜 애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요새는 가공 기술도 좋아져서 그렇게 뭐 첨가물도 많지 않고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 그런 거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 중에 연어 저희 많이 추천하는데 샐러드 드실 때 연어 좀 얹어서 드시고 그러면 정말 너무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